오늘 소개할 외국인은 영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입니다. 전 세계를 혼자 누비며 각 나라의 진짜 모습을 담백하게 카메라에 담아온 이 여성은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무려 26시간을 이동해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꼭 오고 싶었던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막상 왔을 때 서울이 자신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 영상이 그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해줍니다. My first time in Seoul and my first time in South Korea, and I'm going to be spending the next 3 weeks traveling around. But we've got 3 days here in Seoul. I have literally just arrived, so excuse me if I look tired. It was about 26-hour journey from Sri Lanka to get here. But I'm very excited. When people ask me, why do you want to go to South Korea? I never really know what to say, but it's been on my list for a long time. And now we're going to see what there is to see. So there's a few things I need to do since I first got here.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놀랍게도 관광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이었는데요. 한국의 스킨케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3주간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직접 써보고 마음에 드는 걸 나중에 사겠다는 영리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한국의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됩니다. 올리브영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무료로 샘플 굿디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콜라겐 세럼, 3D 리프팅 크림, 마스크팩, 리페어 크림 미스트까지 한가득 담긴 무료 샘플백을 받아든 그녀는 비행기에서 피부가 건조해진 오늘 밤 바로 써봐야겠다며 활짝 웃습니다. 공짜인데 왜 안 받겠어요? 라며 카메라에 가방을 들어 보이는 표정에 그 설렘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드럭스토어나 뷰티숍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그냥 걸어 들어가 QR코드 하나로 샘플 세트를 무료로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영국이라면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샘플 하나 받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녀가 한 것은 롯데백화점에서 무료로 티머니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었습니다. 여권과 이메일만 있으면 롯데 멤버십 카드 겸 교통카드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데다 롯데 매장에서 쇼핑할 때 할인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에 그녀는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외국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카드를 손에 쥔 그녀는 이제 40분을 걸어서 전통마을로 향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으니 걷는 게 오히려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북초나 농마을입니다. 처음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좌우로 늘어선 기와지붕과 황토빛 돌담, 그 사이를 오가는 한복 입은 방문객들의 모습은 현대 도시 한가운데에 수백 년 전 시간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진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골목골목을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이곳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반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특별히 감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촌 라운지라는 공간이었는데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짐 보관, 관광 안내, 방향 안내는 물론 전통 찻집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교토의 전통 찻집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느꼈다는 그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 공공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관광지 한복판에 이런 무료 쉼터를 만들어 놓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민속공예 박물관에 들른 그녀는 도자기 역사를 구경하고 나오자 뜻밖의 행운도 만났습니다. 박물관 8주년을 맞아 방문객들이 직접 무료로 전통 펜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그녀는 일상의 행운을 상징하는 복주머니 키링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줄이 꽤 길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도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샘플, 무료 교통카드, 무료 찻집, 무료 박물관 체험. 한국에서의 하루가 공짜로 돌아온 것들로 가득 찬 여행이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관광지 화장실 이용 하나에도 동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행자가 오히려 뭔가를 계속 받게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튿날 그녀가 찾은 곳은 강남의 스타필드 도서관이었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낯선 풍경이었는데요. 아치형 유리 지붕 아래 원통형 서가가 2개나 솟아있는 장관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공간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정말 멋진 도서관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입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하는 표정이었는데요. 쇼핑몰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도서관 안에 카페까지 있어서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전시물처럼 아름답다는 것, 이런 공간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 싶은 겁니다. 강남에서는 강남스타일 동상도 발견했는데요. 마침 현장에서 강남스타일 노래까지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음소거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이 우연한 타이밍이 너무나 재미있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입장료가 단 3,100원, 한국 돈으로는 물론이고 파운드로 환산해도 1.5파운드 남짓.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 입장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궁 안에는 한복 입은 방문객들로 가득했는데요.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궁을 거닌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한 것은 경복궁 뒤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앞쪽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통에 궁 깊숙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한적해지는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맨 안쪽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호수와 그 위에 펼쳐진 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600년 전 왕의 집무실이. 그 공간에 서서 그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역사와 현대를 함께 품을 수 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적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서 있는 조선시대 궁궐의 풍경을 그녀는 옛것과 새것의 공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유럽의 경우 구도심과 신도심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600년 역사를 가진 궁궐 뒤로 현대식 빌딩 숲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이 걸어가면서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풍경을 두고 아름답다는 말 외에 다른 단어를 찾기가 어렵죠. And this is the outside of the official palace residence. And you've got this gorgeous lake. There are fish in there as well. When I was walking up, it started heavily raining, so I hid under the tree and the fish were like jumping out. But it's a stunning view. Just look at that. The mix of the old with the new behind it. It's amazing. 경복궁 관람을 마친 그녀는 옆에 붙어있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곳도 무료였는데 한국인의 평균적인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생애 주기와 각종 의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짧게 들을 생각이었던 그녀는 어느새 전시 내용에 완전히 빠져들어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관광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삶을 읽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2만 보 이상을 걸은 발이 지칠 법도 한 시점에 그녀는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돌아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한 명동 야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붕어빵, 만두, 고기꼬치, 아이스크림. 그 사이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30cm 아이스크림. 말 그대로 30cm짜리 아이스크림을 2파운드, 우리 돈으로 3,000원 남짓에 파는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받아든 아이스크림을 카메라 앞에 들이밀며 실제로 30cm인지 디지털로 측정해보라며 웃음 섞인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불평할 것 하나 없다며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표정 하나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대신 설명해줬습니다. 단 3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여행자는 공짜로 스킨케어 샘플을 받았고 무료로 교통카드를 만들었으며 600년 된 궁궐을 1.5파운드에 걸었고 쇼핑몰 안에서 책의 성체를 올려다보았고 30cm짜리 아이스크림을 야시장 한복판에서 3,000원에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서울의 평범한 사흘이지만 스리랑카에서 26시간을 날아온 이 여행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세계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고 그 이유를 이 영상이 말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